1편을 보고 오셨다면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편을 보고 오시지 않았다면 이것만 보고 이해하시긴 조금 어려우시니 오른쪽 위를 눌러서 1편 먼저 보고 오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그럼 다시 영상 한번 시작해볼까요? 미쳐 돌아가기 시작한 건 죄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존 웨인이라고 불리던 한 간수는 그의 가학적인 성향 때문에 실험 내에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데이브 애슐먼이 본명인 그는 죄수들에게 가운을 위로 올린 채 개구리띠임 자세를 시키며 그들의 소중한 부위를 노출시키는 것을 즐겨했고, 두 명의 죄수들에게 신랑 프랑켄슈타인, 신부 프랑켄슈타인처럼 연기하라고 시켰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게 분명하죠. 하지만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들 모두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아무런 범죄, 약물 이력 없이 좋은 교육을 받으며 자라온 남성이었습니다. 애슐먼은 후에 다른 간수들과 짐바르도 박사가 자기를 말리지 않았고 자신은 절대 가학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인터뷰를 합니다. 어쨌든 이후 실험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5명의 피실험자가 심각한 심리적 피해를 겪으면서 실험을 그만뒀고, 새로 투입된 예비 피실험자들은 그 상황을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실험을 멈출 수 있었던 짐바르도 박사는 이미 객관성을 잃은 지 오래였고, 2주 예정인 실험에서 겨우 5일밖에 지나지 않은 이때 짐바르도 박사의 당시 여자친구였던 버클리 조교수 크리스틴이 나타난 것이었죠. 크리스틴은 죄수들이 비닐봉지를 머리에 쓰고 묶여있는 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크리스틴은 그날 밤 짐바르도를 만나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오랜 시간의 다툼 끝에 결국 이 역사에 남을 잔인한 실험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2주 예정이었던 실험은 6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중단돼 버리고 말았죠. 짐바르도 박사는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연구는 상황과 시스템의 힘이 사람의 좋은 의도를 압도할 수 있는지, 그리고 평범하고 일반적인 청년을 어떻게 과학적인 간수로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전형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몇몇 비판적인 연구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바르도 박사는 객관성을 지키지 못해 연구의 결과를 훼손시켰고, 나중에 피실험자를 추적조사한 결과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공격적인 행태를 보였다 라고 말이죠. 짐바르도 박사는 객관적인 관찰자로서 절대 실험에 영향을 주면 안 됐지만, 실험에 직접 참가한 건 둘째치고 간수들이 폭력적으로 대응하게 부추기기까지 했죠. 그리고 이러한 짐바르도 박사의 행동이 결과를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BBC를 통해 다른 심리학자가 비슷한 실험을 시도했을 때 간수들은 폭력적인 것에 발끝 하나 미치지 못했고, 존 웨인 같은 간수는 더더욱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역사에서 묻히는 줄 알았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던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짐바르도 박사의 실험 결과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것은 2004년에 발생한 사건 때문입니다. 2004년 이라크에 있는 아무 그라입에서 미군 병사들이 이라크 포로를 잔인하게 학대한 것이 보도되죠. 짐바르도 박사는 고소당한 미군 측 증인으로 나와서 시스템과 상황으로 인해 이러한 학대가 가능하다고 증언했습니다. 물론 미군 측은 8년의 징역형을 받았지만 BBC의 실험 결과와 반대로 실제 사례에서 나타났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악한 본성과 상황의 영향력에 대해서 논할 때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실험입니다. 실험의 내용이 더 궁금하시거나 이 영상에 넣기에는 잔인해서 넣지 않았지만 이라크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설명의 링크를 통해 짐바르도 박사의 테드 강연을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악한 본성? 상황의 영향력? 어떤 것이 이러한 상황을 야기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달아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상 심리하는 남자 플로비였습니다.